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죠?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 개요 간단하게 봤었고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 자체가 이것도 초기란 말이에요. 초기 진압 설비. 그리고 완전 자동식이다. 시험 문제는 이게 진짜 많이 나온다. 맞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게 이 설비 방식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지만 부합식은 전혀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보고 가지는 않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좀 보셔야 되고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물이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동작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그 최대한 줄인 방식이 뭐예요? 습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 쓰자. 요거 쓰자, 요거 습식.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기도 습식이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항상 얘를 밀어요. 그래서, 항상 밉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 당연히 다른 것도 봐야겠지만 얘를 중심으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습식 같은 경우에 갔을 때, 여기 습식 유수검지 장치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품이. 그래서 내가 설비를 봤을 때 습식 유수검지 장치가 달려있으면 걔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는 거고, 그죠? 그 습식 유수검지 장치를 우리가 습식 밸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 알람 밸브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린다? 도시기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어떻게? 세모. 그죠? 동그라미에 세모인데 그 세모를 칠한다 그랬죠. 이렇게. 자, 얘 이름이 알람 밸브, 습식 밸브라고.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자, 여기 뭐가 나와요? 건식이 나오죠. 건식. 그럼 건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그래서 건식 유수검지 장치, 건식 밸브, 영어로 드라이 밸브라고 얘기한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이제 도시기호도 한 번씩 보시면 좋다 그랬죠. 그리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가 달리면 우리가 걔를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얘기하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준비작동 밸브, 자 영어로 프리액션 밸브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동그라미에 세모에 P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프리액션, 그죠? P. 부합식도 똑같이 P 쓰시면 되고, 일제살수식, 일제개방 밸브 또는 델류지 밸브, 얘는 따로예요. 왜 따로 구분하는지는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요. 이쪽 따로, 이쪽 따로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제개방 밸브 델류지, 네모에 D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얘가 델류지 밸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먼저 구분을 하는 거야.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얘네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각각의 특징이 있다. 그럼 제일 큰 특징이 얘와 얘를 나누는 이유. 끝이 폐쇄죠. 얘 혼자 뭐야, 여러분들? 오, 개방이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끝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헤드가 가멸체가 있는 거죠. 그죠? 가멸체가 다 있는데 얘는 가멸체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개방형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밸브를 봤을 때 1차 측이 물이래,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2차 측이 뭐래요? 또 물이래. 습식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특히 요거. 어차피 1차 측은 외울 필요 없다고. 1차 측은 다 물이야, 여기는. 근데 여기 2차 측이 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2차 측이 물이래요. 즉 전 배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설비가 습식이고, 건식은 이 2차 측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압축 공기. 그래서 이 공기를 안에다가 채울 만한 설비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걔 이름이 공기 압축기, 컴프레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되고, 준비작동식 얘는 특이하게 2차 측이 비어있다 그랬죠. 그죠? 얘는 대기압이야, 여러분들. 또는 저압공기라고 얘기하는데 저압공기보다 뭘로 봐라? 대기압으로 봐라 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측에 갔을 때 여기 또 준비작동식 받고 부합식. 부합식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압력. 마이너스 압력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압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우리가 뭐를 설치한다? 얘를 설치한다. 무슨 펌프? 진공 펌프.
그죠? 이런 것들 좀 특이하게 보시고, 일제살수식은 끝이 뭐예요? 개방형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대기압이야. 항상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리고 감지기가 달리는 설비들이 얘네 3개. 이것도 따로 보셔야 돼. 아셨죠? 준비작동식, 부합식, 일제살수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 표예요. 자, 자세한 동작 순서 아직은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은 나온 적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자, 2차 측이 뭔지 구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것과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게 섞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폐쇄형 헤드 사용하는 것과 개방형 헤드 사용하는 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감지기가 달리는 설비가 있고 감지기가 달리지 않는 설비가 있다 그랬죠? 감지기가 달리는 게 요 3개에 감지기가 없는 게 요 2개. 그죠? 이런 것들 구분이 조금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습식이 뭐고 건식이 뭐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동작 설명을 간단하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죠. 그럼 습식이란 가압송수 장치에서 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돼 있다가 화재로 인해 폐쇄형 헤드가 깨지면 배관 내 물이 넘어가면서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읽고 이게 무슨 설비인지를 보는 거지. 아셨죠? 요 끝에 있는 걸 읽고 얘가 무슨 설비인지를 보셔야 된다고. 됐나요? 자, 얘 이름이 뭐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럼 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읽고 얘가 습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라고. 됐나요? 그래서 얘가 용어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전 배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가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면 2차 측 압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펌프가 동작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화재 발생 및 폐쇄형 헤드 개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식 같은 경우는 설비를 이제 한번 그려보면 여기 습식 밸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 펌프가 이제 물을 보내주는 거죠. 맞나요? 펌프 쪽에 연결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습식에는 클래퍼라는 게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클래퍼가 여기 달리는 거야. 여기에 여기 달렸다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뚜껑 같은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1차 측도 물이고 가압수고 2차 측도 가압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1, 2차 측에 물이 가득 차 있다가 불이 나요. 그럼 불이 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쨍그랑. 개방이 되겠죠? 그럼 2차 측에 있던 물이 어떻게 돼 이제? 넘어가는 거죠.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1, 2차 측에 동시에 물이 차 있다가 얘가 닫혀 있다가 2차 측 물이 빠지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제껴지겠죠. 제껴지면서 이제 물이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물이 넘어갔다라는 건 물이 흘렀다. 유수가 됐다라는 거니까 유수 검지를 얘가 하는 거야 이제. 그럼 그 유수 검지 장치에 뭐가 달려 있다? 얘가 달려 있다고.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PS, 압력 스위치. 그럼 이 압력 스위치가 어디에 신호를 줘요? 여기에 신호를 준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서 제어반에 신호를 주게 되면 제어반에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제 불이 났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펌프가 동작을 하고 헤드에서 물이 이제 계속적으로 방출이 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결국 이런 순서.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 보면 화재 발생 및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된다. 그럼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밸브 클래퍼가 열리고 클래퍼가 열리면 얘가 동작을 한다 그랬죠. 그럼 제어반 쪽에 화재 신호가 들어가고, 맞나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측에 물이 비어 있으니까 누가 돌아서? 펌프가 돌아서 이제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헤드에서 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됐죠? 그래서 동작 순서 이거 써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성 요소, 알람 밸브가 있고요. 그리고 폐쇄형 헤드, 제어반.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어반은 똑같이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 들어가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리타팅 챔버라는 게 있고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가 있대. 그죠? 그럼 이 리타팅 챔버는 왜 설치한다? 이것도 제가 뒤에 정리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습식 설비에서 오동작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게 뭐다? 이름이 리타팅 챔버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리타팅 챔버는. 그리고 리타팅 챔버에만 어떻게 보면 얘가 달려요. 리타팅 챔버에만 달리는 게 아니고 습식에만 리타팅 챔버가 달립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고, 폐쇄형 헤드, 이거 제가 예전에도 뭐라 그랬냐면 이 폐쇄형 헤드는 가멸체가 있는 건데, 그럼 가멸체가 유리가 깨지는 방식이 있는데 걔 이름이 글라스 벌브,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금속이 녹아 떨어지는 게 뭐야 여러분들? 퓨지 블링크. 이런 방식들 두 가지. 그래서 유리가 쨍그랑 금속이 녹아 떨어진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멸체가 있으면 거기 이제 방수구를 막고 있다가 이제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폐쇄형 헤드라는 게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 다 좋은데 약간 터졌을 때 오동작이 생겼을 때 헤드가 만일 터지게 된다면 물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랬지. 수손 피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얘가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설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가 무슨 식이라고? 습식. 됐죠? 습식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건식 나오죠. 건식. 그러니까 이 건식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똑같아요. 습식이랑. 여기 보시면 건식 유수검지 장치 2차 측에 뭐가 들어있대요? 압축 공기와 질소가 들어있대요. 근데 보통 얘가 들어있죠. 뭐? 압축 공기. 그죠? 그래서 압축 공기를 내가 물 대신에 2차 측에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헤드가 터졌을 때 이번에는 물이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나가요? 공기가 먼저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식과는 조금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습식은 물이 그냥 바로 쏟아지지만 얘는 공기가 쏟아진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뭐가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동작이 좀 느리다. 그래서 건식을 사용을 잘 안 하죠. 이게 초기 진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먼저 쏟아지다 보니까 그 공기 자체가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 더 어떻게 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습식은 동작이 빠르지만 얘는 습식보다는 조금 동작이 느릴 수 있죠. 그리고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많이 쓰지 않는 설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에 습식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 1, 2차 측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동파의 우려가 있다. 근데 얘는 동파의 우려도 없죠. 그죠? 동파의 우려가 없죠, 얘는. 근데 많이 쓰지 않는다.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읽었을 때 여러분들 건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측에 들어있는 걸 잘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작 순서 지금 나와 있는데, 아니, 결국은 여기 건식 밸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헤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폐쇄형 헤드가. 똑같이 여기 뭐가 설치돼요?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1차 측에는 뭐가 차 있고? 물. 자, 2차 측에는 뭐가 차 있어요? 여기는 압축 공기가 차 있는 거죠. 압축 공기. 압축 공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불이 나요. 그럼 여기에 뭐가 깨집니까? 헤드가 쨍그랑하고 깨지겠죠. 쨍그랑하고 깨지겠죠. 깨지면 여기에 뭐가 나와 이제? 공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2차 측에 공기가 빠졌으니까 여기 있던 클래퍼가 제껴지는 거죠? 맞잖아 여러분들. 제껴지면서 넘어가면서 여기에 뭐가 달려있어? PS가 달려있으니까 신호를 주는 거지. 어디에? 제어반에. 그리고 펌프 도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클래퍼가 제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그냥 정말 쉽게 저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습식과 건식을. 그래서 헤드가 개방이 되면 2차 측 압력 저하가 되면서 압축 공기가 방출이 되고 클래퍼가 개방이 된다. 드라이 밸브.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 갔을 때 이런 애가 작동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1차 측에 물이 넘어오려면 여기 물이 빨리 넘어가려면 2차 측에 있던 공기가 빨리 빠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배출해주는 급속 개방 장치라는 게 있는데 얘가 엑셀레이터라는 애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익저스터라는 애가 있다고요.
맞나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종류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얘네들이 작동을 해서 2차 측의 공기를 빨리 빼줌으로 인해서 똑같이 이제 넘어가면 압력 스위치가 얘가 열리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고 제어반, 펌프 작동, 소화수 방출. 그죠? 요 순서. 그러니까 습식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냥 2차 측에 뭐가 들어있다? 공기가 들어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압축 공기. 물 대신. 자, 이런 것들 한번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구성 요소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건식 밸브, 폐쇄형 애들, 제어반. 자, 그리고 요거. 2차 측의 평상시에 압축 공기를 꽉 채워놓기 위한 컴프레셔, 자동식 공기압축기라는 게 꼭 있어야죠. 자동식 공기압축기. 맞나요? 그래서 꽉 채워놓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자, 그리고 나서 엑셀레이터와 뭐가 있어요? 익저스터. 자, 요게 이제 이름이 한글로 급속 개방기구라고. 이거 여러분들 순서라기보다 얘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각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똑같아요. 2차 측에 있던 공기를 바깥쪽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엑셀레이터는 2차 측에 있던 공기를 어디로 빼줘요? 얘는 1차 측으로 넘겨주는 거고, 그쵸? 여기 있던 공기를 이쪽으로 넘겨줌으로 인해서 클래퍼를 빨리 열릴 수 있게 하는 거고, 익저스터는 2차 측의 공기를 어디로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로 빼주는 거죠. 바깥쪽으로. 그럼 바깥쪽으로 빨리 빼주면 클래퍼가 더 빨리 열리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리고 습식과 건식에 가보면 이게 달려있죠.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템퍼 스위치. 이거는 여러분들 개폐 밸브에 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밸브를 살잖아요? 밸브를 사잖아요, 이렇게. 프리액션이라던가 또는 습식, 건식 이런 밸브를 사면 이 밸브에도 이렇게 개폐 밸브가 달려있다고요. 근데 이 개폐 밸브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뭐를 하고 있어야 되냐? 얘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절대 닫혀있으면 안 되거든요. 닫혀있으면 헤드로 물이 나가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달아놓냐면 템퍼 스위치라는 걸 달아놔요. 그럼 이게 혹시 모르더라도 얘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점검 시에 얘를 잠궈 놓고 이제 복구를 시킬 때 이제 열어놔야 나중에 물이 지나갈 수 있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까먹고 얘를 점검을 하고 그냥 잠궈 놓은 거야. 그럼 불이 났을 때 헤드로 물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폐 밸브에다가 우리가 뭐를 설치해요? 템퍼 스위치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템퍼 스위치라는 것도 구성 요소로 들어간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스프링클러 쪽에. 그래서 스프링클러 모든 설비에 템퍼 스위치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구성 요소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어요.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좋은 점이 뭐냐?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단점이 너무 커요. 방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2차 측 압축 공기가 나왔을 때 그게 결국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불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준비작동식이 나와요. 그죠? 자, 준비작동식은 여기 지금 가보면 요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준비작동식이라는 것만 알면 돼.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 그죠? 그러다가 2차 측에서 헤드까지 얘가 차 있대요.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화재 발생 시, 자, 요거 중요합니다. 감지기의 작동으로. 그러니까 얘는 클래퍼가 달릴 수 없다 그랬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가 동작하여 폐쇄형 헤드까지 용수가 송수되면 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이 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 설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작 순서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다. 감지기가 달려있다. 또는 수동 조작함이 있대요. 슈퍼비조리 판넬이라고 하는. 맞습니까? 그래서 프리액션이 있고 여기 헤드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여기 이제 펌프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긴 뭐가 차 있다고요? 가압수. 근데 2차 측이 뭐라고 여기가? 대기압.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여기는 지금 뭐야, 여러분들?
비어 있잖아. 지금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맞잖아. 여러분들 여기가 비어 있잖아. 그럼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클래퍼를 설치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평상시에 얘를 클래퍼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우리는 클래퍼라는 게 설치가 안 돼 있고 얘가 그냥 우리 수도꼭지 잠그듯이 있죠. 수도꼭지 잠기듯이 그냥 폐 상태로 있는 거야. 폐. 닫혀있는 상태로. 그러다가 얘를 열어줘야 돼. 누군가가. 근데 이게 사람이 가서 손으로 열 수 없잖아요. 뭐 수도꼭지야 그냥 사람이 가서 돌리면 되는데. 그래서 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다 그랬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게 불이 나면 깨져요. 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쏟아질 게 없잖아. 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기에 별도의 감지 장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꼭 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면 얘가 먼저 동작을 하는 거야. 얘가 깨진다기보다. 됐나요? 근데 이 감지기가 무슨 회로 방식? 교차 회로 방식. 그래서 하나의 감지기만 동작했을 땐 얘가 설비가 동작을 안 하고 몇 개 감지기? 최소한 요 2개 이상의 감지기가 동작을 했을 때 소화 설비가 동작하는 방식. 얘가 교차 회로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차 회로 방식에 의해서 얘가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얘가 여기 연결돼 있어요. SV라는 곳에. 그럼 이 SV가 이름이 뭐예요? 솔레노이드죠. 맞나요? 그럼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얘를 열어주는 거야. 얘 폐 상태로 되어 있는 걸 개로 바꿔주는 거죠. 그냥 열어준다. 기계적으로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기계적으로 열어주면 그때 물이 넘어가서 차 있다가 추후에 얘가 깨지겠죠? 그럼 그때 물이 쏟아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액션도 예전에는 이 준비작동식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준비작동식도 쓰지 말자, 습식을 쓰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아무래도 습식보다는 동작이 좀 느리겠죠. 그죠? 왜냐면 감지기에 의해 열리고 넘어왔을 때 여기도 PS가 달려있겠죠? 제어반 신호 똑같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물이 차고 그 다음 헤드가 터지면 그때 물이 쏟아지면 동작을 하는 건데 습식보다는 동작이 조금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지기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이 SV를 감지기 동작이 아닌 수동으로 열어줄 수 있는 수동 조작함. 자, 얘 이름 뭐다? 슈퍼비조리. 그래서 슈퍼비조리 판넬이라는 게 내가 판넬인데, 말 그대로 판넬인데 가서 버튼 누르면 요거 수동으로 열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이름이 뭐라고요? 슈퍼비조리 판넬. 같이 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구성요소 말고 동작 순서를 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합니다. AB 교차 회로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또는 SVP 가서 슈퍼비조리 판넬 가서 내가 직접 눌렀대요. 그죠? 근데 이 AB 회로에 갔을 때 이 A 있죠? A 또는 B. 자, A는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1차 작동, 2차 작동. 그러니까 감지기 하나와 2개가 있을 때 얘 하나만 동작하면 A, 얘 하나 동작하면 B. 이 2개가 동시에 동작해야만 화재 신호가 가서 설비가 동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 감지기만 동작했을 때는 예비 경보가 울려주는 거야. 아셨죠? 도망가라. 2차는 이제 이때 뭐가 동작하는 거예요? 소화 설비가 이때 동작하는 거죠. 소화 설비가 이때서야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AB 교차회로 감지기가 작동을 하든 또는 SVP 쪽에 가서 내가 직접 눌러서 요 SV라는 걸 동작을 시키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동작을 시키는 거냐면 결국 얘를. 그럼 SV가 동작을 한다. 수동으로나 또는 자동으로. 그럼 얘가 열리는 거야 이제. 그죠? 그럼 2차 측으로 가압수가 이동이 되고, 맞습니까? 2차 측으로 이동이 되고 폐쇄형 헤드에 의해 이제 뭐가? 얘가 깨지겠죠. 결국은 요게 폐쇄형 헤드가 열에 의해 깨지겠죠. 그럼 이제 물이 나가고 PS가 동작을 하고 또 똑같이 이제 펌프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비가 유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에 프리액션 밸브가 있고 폐쇄형 헤드, 제어반이 있고 똑같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름이 슈퍼 비조리 판넬 또는 슈퍼 바이조리 판넬. 영어 발음 차이니까요. 그리고 AB 감지기, 그리고 PS, SV. 요것도 특이하죠, 그죠? 당연히 요거 AB 감지기도 특이하고, 그죠? 아까 없던 거니까. 그리고 수동기동 밸브. 요거는
유수검지 장치 자체를 그냥 수동으로 열어주는 애. 아셨죠? 수동 기동 밸브라는 게 있대. SVP하고는 다른 거예요. 얘는 수동 조작함이고 밸브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얘 옆에 가보면 얘를 동작시킬 수 있는 수동 기동 밸브라는 걸 여러분들 눌러주면 SV를 바로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수동 기동 밸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AB 감직 있죠. 교차 회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하나의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동작을 안 한다 그랬죠, 설비가. 그리고 최소한 두 개의 감지기가 동작을 해야만 설비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얘는 오동작 방지, 설비. 아셨죠? 설치하는 이유가. 그래서 얘를 설치하는 곳이 또 요거 설치하는 곳. 가스계 소화 설비 설치가 되는 곳에 감지기가 설치가 되면 일반적으로 AB 교차회로 방식을 설치하고요. 또 방금 얘기했던 준비작동식과 뒤에 나오는 얘까지. 무슨 식? 일제살수식까지. 아셨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합식입니다. 부합식은 1차 측까지는 정압에 물이 차 있는데 2차 측은 이걸로 돼 있대. 마이너스 압력. 그죠? 요게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그럼 이 마이너스 압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 압을 억지로 만들어주기 위해 진공 펌프라는 걸 설치한다고. 마이너스 압력. 왜냐하면 평상시에 마이너스 압력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대기압이라는 게 존재하고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이런 진공 펌프라는 게 따로 있고, 자, 감지기가 작동하면 뭐가 이제 되냐면 진공 펌프가 정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압력이 정압으로 변하면서 물이 쏟아지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작 순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 보십시오. 감지기라던가 또는 수동 조작함으로 화재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때 감지기는 교차 회로가 아니에요. 아셨죠? 또는 수동 조작함이 달려있대요. 그래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가 개방이 되고 2차 측이 마이너스 압력에서 정압으로 전환이 된대. 이 마이너스 압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펌프가 있다 그랬죠? 이 진공 펌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지하면서 플러스 압력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면서 이제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셨죠? 이런 것도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가보면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리고 프리액션 밸브 똑같이 달린다라는 거, 그리고 감지기가 있다라는 거 설치가 되는 게. 됐나요?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것도 넣어놨어요. 그림도 제가 넣어놨는데 같이 그냥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같이 그냥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얘도 동작이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설비가 좀 복잡하고 실제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제살수킥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끝이 개방형이라는 거 빼고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차 측이 개방형 헤드까지 대기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얘는 끝이 개방형이다.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프리액션 얘 했었죠? 얘는 끝이 폐쇄형이거든요? 그죠? 얘로만 바꿔주면, 개방형으로만 바꿔주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일제살수식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설비 순서나 이런 것도 동일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동작 순서가 보면 보세요. 화재 발생, AB 교차회로 감지기 작동, SVP 수동 조작함 작동 똑같죠.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밸브가 열리면서 2차 측으로 압력이 가압수가 이동을 하고 개방형 헤드로, 여기는 헤드가 깨진다 이런 말이 없죠. 왜냐면 얘는 무슨 형이다 보니까 개방형이다 보니까. 맞나요? 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그죠?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도 동일하다. 뭐랑? 아까 프리액션이랑. 대신에 이제 밸브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아까는 프리액션 밸브, 여기는 일제개방 밸브, 델류지. 그죠? 조금 달라진다. 얘만 좀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이 개방형이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보면 제가 핵심 부속 장치 넣어놨죠. 자, 요거는 꼭 정리를 해두십시오. 나올 만한 것들. 그래서 리타팅 챔버는 어디에 설치한다? 우리 습식. 맞습니까? 그래서 습식의 오버 방지를 위해, 설비 자체의 오동작 방지를 위해 설치를 한다. 이름이 뭐다? 리타팅 챔버다. 리타팅 챔버. 됐나요? 자, 두 번째. 엑셀레이터와 익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측에 압축 공기를 배출한대. 공기를 신속 배출한다. 그래서 2차 측을 얘는 1차 측으로 공기를 돌려주는 거고, 익저스터는 어디로? 대기 중으로 공기를 빼주는 거고. 그죠? 이 두 가지가 이름이 엑셀레이터와 익저스터. 자, 자동식 공기 압축기는 우리가 뭐다? 일반적으로 이제 컴프레셔를 얘기한다. 그래서 2차 측의 압축 공기를 꽉 채워넣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건식에 달리는 거죠. 건식. 그러니까 건식에 달리는 것도 충분히 잘 쓰진 않지만 그냥 단독 문제로는 나올 수 있다. 요건 부합식에만 달리는 거고, 진공 펌프. 부합 유지. 슈퍼 비조리 판넬, 요거 SVP. 준비작동식이나 일제살수식에 우리가 이제 전원 상태를 감시하고 수동으로 직접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부품은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헤드. 근데 헤드는 개방 유무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죠.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는데 그 폐쇄형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금속이 녹아서 떨어지는 형식, 그리고 유리가 가멸부라는 게 이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 자체가 깨지면서 물이 나오는 방식. 그리고 얘는 위로 설치하는 상향, 아래로 설치하는 하향, 벽에 설치하는 측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감도에 따른 건 조기 반응형, 그리고 특수 반응형, 표준 반응형. 요게 이제 50 이하. 그죠? 요게 50 초과에 350. 요게 350 넘었을 때. 맞나요? 조특표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아이고 잘못 쓸 뻔했네요. 80. 그죠? 여기가 80에서 350. 맞습니까? 이게 뭐에 따른 분류예요? RTI. 요 RTI라는 게 이제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 기류의 온도라던가 속도라던가 또는 작동 시간에 따라 얘가 결정이 된다. RTI 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네, 이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가보면 이제 배관입니다. 배관. 뭐라고 여러분들? 배관. 그럼 헤드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고, 배관에는 가지 배관. 특히 이거 잘 보십시오.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우리 무슨 배관이라고 한다? 가지 배관. 그리고 가지 배관에 물을 넣어주는 배관을 교차 배관. 그리고 주 배관. 읽어보시고, 자, 수원양 구하는 방식은 폐쇄형 헤드, 그죠? 폐쇄형 헤드 쪽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개방형 헤드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근데 얘도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온다 그랬죠. 이거 보실 바에야 저는 옥내수화전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어차피 똑같은 수원양이에요. 자, 근데 아까 옥내수화전은 얘가 130이었는데 여기가 80인 거죠, SP는. 방사압은 여기가 0.17이었죠, 옥내수화전은. 근데 여기는 얼마래요? 0.1이래요. 맞습니까? 요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층수에 따른 수원량 계산 방법은 29층 이하일 때, 49층 이하일 때, 50층 이상일 때 시간만 달라지고 80에 246 똑같죠, 그죠? 그래서 1600 1.6, 3200 3.2, 4800 4.8. 근데 여기 갔을 때 이 n이 이름이 요 개수입니다. 설치 개수가 아니고 기준 개수, 그죠? 그러니까 옥내수화전은 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 개수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법적인 기준 개수.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일 아파트다라고 하면 여기다 10 넣어주셔야 되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지하상가 지하가다 30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도를 알면 그 용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 n 개수가 기준상에 정해져 있는 수치가 엄청 많다 그랬죠. 그죠? 엄청 많다 그랬어요. 그 엄청 많은 걸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저는 나오기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정규반 책 252페이지에 그걸 넣어놨어요. 기준개수 표를.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좀 볼만한 거 가지고 온 거야. 아셨죠? 내가 조건을 봤을 때 이런 조건에 해당을 하면 요거를 우리가 10개든 30개든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요? 근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요 표. 아셨죠? 요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제가 동작 순서라던가 조금 일반적인 개념 같은 경우도 제가 정규반 시간에 아마 설명을 막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가보면 물분모와 미분모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포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물분모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